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브유 인공호흡기 컨트롤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프레셔 컨트롤러 선택을 했고요. FiO2 21에 핍 5에 RR20에 PC 어바브 핍을 15로 입력을 했습니다. 핍에다가 PC 어바브 핍 5에 15 더해서 20 피크 프레셔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테스트 렁에는 타이다 볼륨이 약 344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킷 컴pen세이션 사용 중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렁에 들어가는 것만 계산해 내고 있고, 미니 볼륨은 약 6.9리터, 약 7리터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 22.2ml/cm H2O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환자 데이터 입력이 안 돼서 점점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쪽 아니면 이쪽 눌러주셔가지고 환자 데이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환자를 이제 남성분 키가 170 정도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PBW, Predicted Body Weight는 66kg이고요. 그래서 키가 170의 남성분한테는 지금 kg당 타이다 볼륨이 5.2ml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보통 6에서 10 정도, 이제 가장 이상적이게는 6에서 8 정도를 많이 현재 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치 선생님께서 kg당 7 혹은 8 정도, 8ml 정도를 준다고 지금 계획을 잡았으면은 그렇게 맞춰서 주는 게 좋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타이다 볼륨이 좀 적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피셔 핍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를 8ml로 생각해 보면 조금씩 올려가면서 타이다 볼륨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타이다 볼륨이 413까지 증가했지만 키가 170인 남성분께는 아직도 약간 이제 부족한, 물론 이제 원한다면 6.3ml 줄 수가 있지만 저희 목표는 8이기 때문에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9 정도니까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수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7ml 정도로 보고, 그럼 7ml 안에 이제 어느 정도 근사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인공호흡기가 동작하고 있고요. RR이 20이기 때문에 I 레이쇼 1대2이기 때문에 3초당 한 번씩 흡기와 호기를 반복하는데 I 레이쇼 1대2라서 흡기 1대 호기 2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리키지 거의 없이 다 들어간 게 다 나오고 있고 450 정도가 들어가고 4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화살표 눌러주시면은 이 세 가지 파라미터가 나오는데요. 모두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셔 컨트롤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프레셔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모든 파라미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본적인 파라미터, 처음에 네 가지 있었던 거, FiO2, PIP, RR, CPC하고 PIP이고요. 그 다음에 I 레이쇼 보시면은 T 인스프 라이즈 퍼센테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스프가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T가 타임입니다. 그래서 흡기의 기울기 시간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5%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트리거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 레이쇼 1대2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제 I가 인스피레이션 타임 흡기 시간, E가 익스피레이션 타임 호기 시간이라서 보시면은 1대2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은 1대2에서는 이제 3초, 아까 전에 제가 RR이 20이었기 때문에 60초 동안 20번의 호흡을 하니까 3초에 한 번, 한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고요. 3초 동안 1대2, 흡기 시간이 1이니까는 1초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1대2에서 호기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기도가 굉장히 이제 좁아져서, 예를 들어 COPD 환자처럼 기도가 좁아진 경우에 CO2가 잘 안 빠진다. 그래서 이 레이쇼를 좀 이제 올리고 싶다. 그래서 1대3 정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안 올라가고 있죠. 이제 변경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이 플러스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락을 푸신 다음에 1대3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3초 동안 이제 이 레이쇼가 길어지니까 당연히 TI, 인스피레이션 타임입니다. 흡기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가지고요. 흡기 시간이 기존 1초에서 0.74초로 이제 줄어드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초일 때는 타이다 볼륨이 457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I 레이쇼를 1대3으로 하면 물론 CO2는 잘 빠질 수 있지만 호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타이다 볼륨이 470 정도였나요? 400 몇에서 지금 380 정도로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TI, 인스피레이션 타임 흡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흡기 시간이 짧을수록 타이다 볼륨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CO2가 이제 많이 차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제 I 타임을 항상 이제 보장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I 레이쇼를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1대2에서 반대로 이제 TI, 이제 흡기 시간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같은 압력에서 조금 더 많은 타이다 볼륨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에 I 레이쇼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대 1.5로 했더니 1.2초로 늘어나면서 타이다 볼륨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피크 프레셔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I 레이쇼 조절해가지고 TI가 늘어나니까는 또 이렇게 타이다 볼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피크 프레셔를 고정한 상태에서 타이다 볼륨 조절하고 싶으시면 I 레이쇼를 조절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겠고요. 다시 가장 많이 쓰는 1대2로 바꿔보겠습니다. 1대2로 바꿔보게 되면은 타이다 볼륨이 460, 45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RR이 지금 20회인데 마찬가지로 RR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절하게 되면 TI 시간, 흡기 시간이 바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드에서 이 프레셔 컨트롤 누른 다음에 이 RR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RR이 20회로 되어 있어서 현재 흡기 시간이 1초였는데 15초 15번으로 해볼게요. 당연히 흡기 시간이 이제 늘어나겠죠. RR이 짧은 만큼 흡기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25라는 압력인데 RR을 줄였더니 타이다 볼륨의 상승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I 레이쇼도 조금 더 변경해가지고 1.5로 많이 바꾸면은 또 타이다 볼륨의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피크 프레셔를 이제 환자의 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환자에게 바로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크 프레셔를 고정해주게 되는데, 이 고정된 상태에서 RR이나 이제 I 레이쇼 변화를 통해서 타이다 볼륨을 어느 정도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RR을 20으로 놓고 I 레이쇼를 2로 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인데요.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자, 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으로 바꾸게 되면요. 지금 약간 경사지게 올라가는 게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뾰족한 게 없었는데 살짝 뾰족한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뾰족한 거 사실 이제는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빠르게 플로우와 압력이 들어가면서 이 환자의 폐와, 현재는 테스트런과 어느 정도 마찰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오버슈팅, 파이팅의 일종인 오버슈팅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당연히 이렇게 되면 환자가 좀 더 이제 숨을 쉬는 게 불편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너무 빠르게 숨이 들어오니까는 환자분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놀라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진정 상태이더라도 폐에 어느 정도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편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인스파이션 라이즈 타임을요, 기존에 5%였죠. 그렇게 되면은 총 흡기 시간 중에서 5% 동안 이제 경사를 주겠다는 건데요. 이제 60초당 20회니까 3초당 한 번이죠. 3초당 한 번인데 그 중에서 10%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초 중에서 10%면은 0.3초이죠. 0.3초 동안의 기울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다 볼륨이 사실 조금 떨어집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좀 많이 주게 되면은 기울기가 있는 만큼 이제 타이다 볼륨은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환자가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처럼 오버슈팅 발생할 경우에는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을 조절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수치를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세팅은 5이고요. 5에서는 이제 크게 마찰이 없겠지만 있다 그러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치를 상승시켜주면 되겠고요. 상승됨에 따라 환자는 편하게 이제 숨을 쉴 수 있겠지만, 이제 타이다 볼륨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낮게 되면은 이제 오버슈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웨이브폼에서 좀 적당한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웨이브폼을 꾹 눌러주시면요, 이 스케일을 오토로 변해할 거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도 할 수 있고요, 크게도 할 수 있고, 고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토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스피드를 10이나 5나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10으로 좀 느리게 많은 화면을 이제 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느리게 되는데,
물론 한 화면에 많은 호흡을 이제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요 하나하나의 이제 웨이브가 아주 선명하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mm/s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20을 하면은 물론 조금 빨리 지나가서 이제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에 호흡 양상을 이제 웨이브 폼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물론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웨이브에 어떤 파이팅이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자, 라이즈 타임을 설명드렸고요. 트리거가 있는데요. 트리거 한번 보겠습니다. 트리거 다시 프레셔에 눌러주시고, 트리거를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을 봐주시면 여기 이렇게 경사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흰색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을 왼쪽으로는 플로우 트리거링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프레셔 트리거링 방식,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은 경사가 낮아질수록 less patient effort라고 해서 환자가 조금 더 쉽게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more patient effort입니다. 환자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서브 IA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셔, 이제 70년대까지 이 프레셔 방식 사용을 했죠. 그래서 죄송해요, 80년대까지 프레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계속해서 환자 폐 안에 흉곽에 음압이 생겨야지만 그것을 토대로 자발호흡을 인정하고 환자한테 숨을 주는 것을 프레셔 트리거링이라고 했는데, 90년대에 플로우 트리거링이 생겼죠. 음압이 걸리지 않더라도 이 미세하게, 이 서킷 안에 미세하게 흐르는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플로우를 계속해서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 미세한 플로우가 변화가 있었을 때, 즉 환자 그걸 땡기거나 이제 뱉거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를 감지해서 주는 건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프레셔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흉곽에 마이너스 2의 압력이 생겨야지, 즉 더 많이 다이아프램이 수축을 해야지 자발 호흡을 주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안 가지죠.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세이프티 밸브, 세이프티 이슈를 이제 해제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환자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이제 서포트 저희가 숨을 줄 건데요. 여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제 환자가 숨쉬기 어렵기 때문에 엠니아에도 빠질 수가 있고 RR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이 프레셔 트리거링의 이제 조금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늦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미묘한 플로우의 변화가 있었을 때를 확인해서 바로 숨을 넣어주는 게 플로우 방식인데, 프레셔 방식은 그 미묘한 변화가 있고 나서 흉곽에 음압이 걸리는 시점이 돼서야 자발호흡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가 걸려서 환자에게 싱크로니가 좀 더 덜 맞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어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플로우가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는 NIV나 리키지가 굉장히 발생하는 경우, 커프 프레셔가 새거나 어떤 곳에서 새가지고 어떤 문제, 플로우 트리거링을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프레셔 트리거링을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플로우 트리거링을 사용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기준점을 보시면 2리터 퍼 미닛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어스 플로우가 이제 2리터 퍼 미닛이라고, 2리터 퍼 미닛만큼의 바이어스 플로우가 나오는데 1분 동안 2리터이기 때문에 되게 1초, 매 순간순간이 굉장히 작은 양이 된 거죠. 그 작은 양이 그 작은 양 중에서 환자가 얼마큼 마셨을 때를 서포트 해줄 거냐는 건데, 만약에 이러고 하면은 그 바이어스 플로우를 모두 다 마셨을 때 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환자 그걸 다 마시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힘도 좀 걸리겠죠. 그런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적은 양만 마셔도 환자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1.6리터 퍼 미닛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브 I에서는 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플로우 2단계가 이제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1.6에 서브 I에서 2 디폴트 값 썼다면은 요 서브 U에서는 1.6이라는 게 이제 서브 I 디폴트 값 거의 이제 단계로 나오니까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점점 낮출수록 이제 만약 1로 되면은 이제 환자가 2리터 중에서 1리터 마셔도 숨을 쉴 수 있게 저희가 서포트를 해주거나 하니까 훨씬 더 숨을 좀 더 많이 편하게 쉴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민감해진다. 더 적은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건데, 이 빨간색 쪽으로 가면은 너무나도 이제 조그만 변화만 있어도 이 트리거링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는 게 아닌데
몸을 뒤척였거나 아니면 자리 정리를 하거나 뭐 등등 환자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서킷이 움직여가지고 트리거링이 걸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색은 사실 추천해드리진 않고요. 이 파란색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1.6에서 뭐 1.2, 1.0까지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교과서적인 답변은 환자에게 가장 민감하게 이 트리거를 해줘가지고 편하게 숨을 쉬게 해주면 좋은데요. 오토 트리거링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오토 트리거링이라는 건요,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하게 되면요, 분명히 이 테스랑은 자바로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펜 모양 보이시나요? 아이콘 펜 모양 뜨면서 플로우에 이 하얀색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얀색 표시되면서 플로우 트리거링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얘는 자바로움이 없는데 이게 생기는 이유는 약간의 어디선가 아주 미묘하게 이제 플로우가 샌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지해서 이렇게 자바로움이 있는 것처럼 해주기 때문에 파이팅도 생기고 이제 환자 치료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한 0.8 정도. 자, 이렇게 했더니 자바로움이 더 이상 트리거링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해주면, 가장 레스 페이션 에포트 쪽으로 가주면 환자분이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값은 1.6이고요. 서브 I를 또 많이 사용하셨던 병원에서 서브 U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서브 I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민감해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둔감해졌죠. 그래서 서브 U랑 서브 I는 트리거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서브 I는 이 표시가 1.6, 1.8 뭐 이런 수치가 아니었고 단계별로 뭐 1, 2, 3, 4, 5, 6, 7, 8 단계였는데요. 2가 기본값이고요. 만약에 지금 요게 총 바이어스 플로가 제가 2리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리터 중에서 1리터 마시면 환자 서포트를 해주는 게 딱 중간값입니다. 딱 중간값인데 서브 I 같은 경우는 그게 5 값이에요. 0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이제 서브 I에서 5는 서브 U에서 1.0을 의미합니다. 약간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트리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라면 이제 당연히 좀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쪽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자료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서브 I랑 서브 U 확실하게 비교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리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그렇게 돼서 현재 기본적인 4가지 세팅 값이랑 이 3가지 세팅 값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프레셔 컨트롤에선 당연히 이 PB랑 이 피셔 빕 값 해서 피크 프레셔가 나오면은 고정이 되겠죠. 고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환자의 폐가 안 좋아지거나 시크레이션이 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크 프레셔는 유지가 되고 타이다 볼륨이 떨어지게 됩니다. 타이다 볼륨이 떨어지면서 이제 미닛 볼륨이 쭉쭉 떨어지게 되겠죠. 미닛 볼륨이 쭉쭉 떨어지면서 로어 리밋을 만족하면 이제 미닛 볼륨 로우라는 알람이 뜨게 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환자에게 제대로 된 타이다 볼륨 들어가지 않으면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피크 프레셔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 변할 수 있다. 타이다 볼륨 잘 보셔야 되겠고요. 타이다 볼륨이 떨어지면은 지체 없이 환자에게 조치를 취해서 이제 세츄레이션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미닛 볼륨 로우라는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자 폐가 타이다 볼륨 괜찮아져가지고 미닛 볼륨 괜찮아지면은 알람이 뜨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이제 타이다 볼륨의 변화를 가끔가다 이게 정상인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요 케이지당 이제 몇 미리가 들어가는지 요 타겟 볼륨 가지고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제 7 정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환자가 여기를 스크리션이 찼다, 기도가 좁아졌다 하면은 바로 여기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변화를 통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는 다 설명드렸고요. 프레셔 컨트롤을 이제 저희가 가장 큰 특징은 이 피크 프레셔를 고정하는 게 1순위이긴 한데 지금 기존의 볼륨 컨트롤과 가장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 플로우 패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플로우 패턴의 차이는 일단 요 아주 빠르게 올라갔다가 느려지는, 아주 빠르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이렇게 떨어져서
호기를 전환하는 요 방식이 디셀러레이팅 방식입니다. 그래서 악셀의 반대죠. 악셀은 이제 올라가는 건데 디셀러레이팅은 내려가는 거니까 아주 빠르게 상승했다가 점점 플로우가 이렇게 감소하는 디셀러레이팅 패턴을 사용하고 있겠고요. 처음에 아주 속도가 빠르게 넣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피크 프레셔로 환자 폐를 부풀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풍선을 불 때도 굉장히 빠르게 후 이렇게 불잖아요. 그렇게 빠르게 불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의 굉장히 그 좁은 굉장히 이제 높은 기도 저항을 극복하고 굉장히 낮은 피크 프레셔 낮다는 것은 볼륨 컨트롤 대비해서 낮은 피크 프레셔로 환자에게 다이아 볼륨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PC 어바핍을 15 정도로 좀 낮춰보겠습니다. 낮추게 되면요. 네, 지금 타이다 볼륨이 약 3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5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피크 프레셔가 약 20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이따가 제가 또 다른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륨 컨트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볼륨 컨트롤을요. 타이다 볼륨 350 정도로 한번 맞춰보고 나머지 FiO2, PIP, RR 나머지는 이제 프레셔 컨트롤과 동일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다 볼륨을 350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은 350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350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볼륨을 컨트롤 해줄 거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이 350이 나오고 있는데 피크 프레셔에 상당히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약 8 정도 네, 더 높은 피크 프레셔를 보이고 있네요. 자, 이 피크 프레셔가 무려 8이나 차이가 나는데 일단 여기서는 피크 프레셔는 이제 이 점이죠. 아주 꼭대기 찌르는 듯한 이렇게 이 꼭대기 이 점이 이제 28이고요. 플라토 프레셔는 20입니다. 20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평평한 부분 플라토 프레셔가 20이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해석하자면 실제 폐에 걸리는 압력이 20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레셔 컨트롤도 아까 전에 피크 프레셔가 20이었잖아요. 20이었고 볼륨 컨트롤도 현재 플라토 프레셔는 20인데 일단 실제 폐포 쪽에 이제 자극되는 압력은 20 정도 비슷한데 피크 프레셔가 이렇게 좀 높아진 거죠. 이제 이 피크 프레셔가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플로우 타입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플로우 타입이 아까 전에 프레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디셀러레이팅 플로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컨스턴트 플로우입니다. 아주 빠르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떨어지는 이제 이런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컨스턴트 플로우고요. 예전부터 이 컨스턴트 플로우를 사용했던 이유는 이 속도 곱하기 이제 가로가 이제 시간인데 높이가 속도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면은 타이다 볼륨이 이제 나오는 조금 더 쉬운 타이다 볼륨을 계산하기 쉬운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륨 컨트롤을 사용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거죠. 아주 빠르게 처음부터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를 넣어주기 때문에 기도 저항을 극복하는데 조금 더 많은 피크 프레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크 프레셔는 이렇게 좀 더 높다. 하지만 이제 플라토 프레셔는 이제 비슷하게 나오긴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조정해 볼 건데요. 이쪽에 마찬가지로 화살표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모드에서 볼륨 컨트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보면은요, 이 플로우 패턴이라는 게 있고요. 플로우 패턴. 컨스턴트 플로우를 약간 디셀러레이팅 플로우 방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컨스턴트 플로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플라토 구간을 T4G 구간을 형성한 다음에 호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봐야겠네요. 플로우가 들어갔다가 멈추는 구간, 이쪽에도 이 방금 플라토 구간이라고 한 게 이 멈추는 구간 폐포에 이제 압이 걸리는데 이 멈추는 구간과 여기 플로우가 멈추는 구간,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좀 낮춰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평이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이제 플로우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그 멈추는 구간을 나타내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플로우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스턴트 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일정하게 쭉 들어가는데 저희가 숨을 쉴 때 마시다가 바로 후 빼주면은 타이다 볼륨 마셨는데 가스교환이 안 되겠죠. 충분히 시간이 필요해서 가스교환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뱉어줘야지 이산화탄소는 나오고 O2는 이제 이제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빠르게 마시기만 하고 바로 뱉어주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T포즈라는 게 있는데요. T포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 컨트롤 가보시면 T포즈라고 해서 10%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RR이 20회이기 때문에 3초에 한 번씩 호흡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초에 한 번, 3초에 이제 10%면은 0.3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0.3초 동안 포즈 구간을 만드는데요. 0.3초, 죄송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3초인데, 3초 동안에 요 이제 포즈 구간, 평평한 구간을 0.3초, 10%만큼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은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기 전에 멈춰가지고 환자 그만큼 가스 익스체인지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논문에서도 이제 T포즈가 있는 게 좋다고 나와 있고, 그런 이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공호흡기가 처음 세팅될 때 10%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포즈 구간 동안은 저희가 포즈 구간 때문에 이제 TI가 줄어듭니다. 아까 전에는 RR이 20회고 I 레이쇼가 1대2였으면은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흡기 시간이 1초였습니다. 1초였는데 1초 중에서 0.3초를 T포즈가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0.7초로 줄어든 거고요. 0.7초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흡기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짧은 흡기 시간 동안 동일한 350이라는 타이다 볼륨을 주기 위해서 피크 프레셔 이런 식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T포즈를 0까지 줄여버리면 이런 식으로 0까지 줄여버리면은 TI가 1초가 됩니다. 흡기 시간이 이제 고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피크 프레셔는 줄어들겠죠. 피크 프레셔는 좀 더 아까보다 낮게 타이다 볼륨을 낼 수 있지만 타이다 볼륨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얼만큼 가스 기능이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T포즈를 가능하면 쓰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좀 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로 하면은 어쨌든 T포즈 구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흡기 시간이 늘어났죠. 흡기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는 지금보다는 조금 상승할 수 있지만 아까 전 28보다는 조금 줄었고요. 타이다 볼륨 비슷한 상태에서 피크 프레셔를 좀 낮출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짧으면 짧을수록 가스 익스체인지는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본값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레이션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이 아까 전처럼 프레셔 컨트롤처럼 이 플로우와 프레셔가 아주 빠르게 이제 올라가면은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볼륨 컨트롤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기는 경우가 이제 흔치는 않거든요. 워낙에 이제 빠르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주 빠르게 들어가게 했는데 아까 전 테스트런에서 살짝 이제 마찰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볼륨 컨트롤에서 이제 크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기본값을 5로 쓰고 있는데 5나 0이나 이제 크게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기본값을 사용하겠고요. 어쨌든 조금 더 빠르게 플로우를 주고 싶다면 인스피레이션 라이트 타임을 좀 낮추거나 혹은 반대로 좀 편안하게 주고 싶다면 또 올릴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볼륨 컨트롤에서는 크게 유의미하진 않다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트리거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리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우 패턴,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리다가 안 드린 건데, 플로우 패턴을 지금은 컨스턴트 플로우로 가는데, 이걸 약간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로 이제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컨스턴트에서 이 화면, 마이너스로 수치를 내릴수록 점점 디셀러레이팅, 점점 하락하는 이런 플로우 패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드래그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로. 그래서 볼륨 컨트롤이지만 플로우가 아주 빠르게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프레셔도 약간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는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T포즈를 없애고, 왜냐하면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프레셔 컨트롤 타입, 즉 디셀러레이팅 플로우에서는 T포즈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빠르게 플로우가 들어갔다가, 즉 타이다 볼륨이 들어갔다가 점점 이제 느려지면서 이미 가스 익스체인지를 충분히 하고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 볼륨 컨트롤에서 플로우 패턴을 통해서 약간 컨스턴트 플로우, 기존에 100%였을 때 이 컨스턴트 타입의 플로우를 이렇게 줄여주면서 디셀러레이팅화 했을 때는 사실 T포즈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T포즈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환자분을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30%로 했다, 어느 정도 이제 디셀러레이팅 플로우처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약간 프레셔 타입처럼 보여지는 거죠. 지금 플로우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프레셔 컨트롤처럼 되면서 피크 프레셔가 아주 상당하게 낮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이제 이렇게
플로우 자체를 여기서 플로우 패턴을 조절하실 거면은 사실 이따가 설명드릴 PRVC를 쓰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플로우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플로우 흰색의 사각형이 플로우 패턴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볼륨 컨트롤이기 때문에 컨스턴트 플로우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속되는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점점점점점점 이 녹색 점점점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플로우를 어댑테이션 해준다는 의미고요. 한번 더 눌러보면은 이건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주지 않는 경우일 때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은 환자폐가 안 좋아서 추가로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 볼륨 컨트롤 쓰고 있지만 환자가 자바로흡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타이다 볼륨이 지금 저희가 350 세팅에 350 정도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환자가 좀 많이 숨을 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플로우 어댑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아이콘처럼 이제 위에 점점점점이 꺼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사용한다면 환자가 이렇게 크게 숨을 쉬더라도 일단은 현재 타이다 볼륨이 350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고요. 플로우 어댑테이션에서 이 점점점점을 켜주게 되면요, 환자가 이제 숨을 쉬게 되면은 즉각 환자가 쉬는 만큼 타이다 볼륨을 더 제공하는 거죠. 즉 이제 환자의 디맨드가 있으면 환자가 더 마시고 싶으시면은 더 마시고 싶다 해서 더 땡기게 되면은 타이다 볼륨 세팅값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플로우 어댑테이션을 킨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환자 특성에 따라서 이걸 끄고 싶으시면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볼륨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아까 전에 이제 볼륨 컨트롤 디셀러레이팅화 시키려면은 굳이 볼륨 컨트롤 쓰지 않고 이 PRVC라는 모드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볼륨 컨트롤에서는 만약에 타이다 볼륨이 이제 350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피크 프레셔 28 정도인데요. 환자에게 시큐레이션 차거나 폐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타이다 볼륨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피크 프레셔를 올립니다. 피크 프레셔를 올려서 어디까지 올리냐? 여기 작은 숫자 40까지 올리는데요. 타이다 볼륨을 좀 더 안 나오게 해보면 이 피크 프레셔를 더 올리게 되는데 40이 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뜹니다. 알람이 뜨는데요.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뜹니다.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는요, 에어웨이 프레셔가 기도 압력이 높다는 거잖아요. 뭔가 시큐레이션이 찼거나 이제 폐가 컴플라이언스 떨어질 때 이제 이런 현상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40이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석션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이 기도가 다시 넓어지면은 타이다 볼륨이 회복이 되면서 피크 프레셔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알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바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가 뜨면은 당연히 타이다 볼륨이 떨어지게 되고요. 환자 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40에 닿는 순간 압력을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다 볼륨이 굉장히 적게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180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니 볼륨이 아주 빠르게 이제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해가지고 여기 5.0이라고 하는 로어 리밋에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니 볼륨이 났다는 알람까지도 이제 뜨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볼륨 타겟이죠. 케이지당 이제 아까 7, 8 나오던 환자가 4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세츄레이션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기 때문에 되면은 이제 빠르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니 볼륨 알람, 지금 이제 여기 눌러보면은 미니 볼륨 알람이 미니 볼륨이 적다는 알람까지 뜨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빨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다 해드렸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뜨는 원인은 이제 당연히 시큐레이션 때문에 뜨는 경우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힌거나 다양한 이제 이유가 있는데, 기도가 특히 좁아졌을 때 COPD일 수도 있고 에즈마일 수도 있고요. 에즈마 어택 왔을 때 아주 좁아졌을 때 이런 알람이 뜰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휘딩 사운드가 나면서 굉장히 이제 타이다 볼륨이 잘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레블라이저 약물을 더 많이 쓰셔도 되고 있고요. 아니면 스테로이드 등등을 쓰는 걸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시겠고요. 아니면 ET 튜브를 깨물거나 막혔거나 꼬였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기도가 이제 뭐 막혔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쨌든 원인은 기도가 좁아졌거나 막힌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면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해결이 되실 거고요. 혹시 서버 I 쓰셨다면 서버 I에서는 PAW 하이입니다. 그것도 이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죠.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